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그 상황에서 충격을 받아서 만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만화라는 형식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몰입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만화라고 봐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얼마 전에 완결한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딘가 하나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죠. 독자들은 감정이 없는 천재 심리학자의 상담기라고 요약을 하지만 저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잘 모르는 남자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떠나는 긴 여정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속상해하는지,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해야 된다, 뭐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로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의감,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의심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 망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. SNS가 됐건 뭐 어디서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. 그런 모습들을 그냥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고, 그 끝에서 내 얘기인가? 혹은 나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?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헤르만 헤세의 거의 모든 책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. 그때는 참 이렇게 모범생같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.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작 게임들의 스토리, 그 대작 게임들 안에 있는 세계관,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. 거의 대부분의 대중예술을 좋아해요. 제임스 카메론과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먹고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건 SNS 같아요. SNS에서 자기 얘기를 모두가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는 그게 몹시 좋은 관찰 대상이 됐어요. 제 첫 기억은 한 6살, 7살 때거든요.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. 어머님 친구분이 하시는 서점이 있는데 서점의 한쪽 코너가 전부 만화책이었어요. 거기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사실 문화 컨텐츠라는 게 어린이 사주지 않으면 본인이 막 소비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. 뭐 어린애가 직접 연극을 보러 가겠어요, 뭐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. 그런 입장에서 뭐 만화 카페, 만화방, 만화 서점 이런 거는 거의 먹자고먹 같은 공간인 거고, 그래서 저의 기억에서는 수많은 스토리를 처음으로 만끽했던 시기가 그때였고, 안 좋아할 수 없죠, 그런 상황에 있다면.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. 8살 때. 늘 만화를 봤던 애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 그려보고 싶어졌고, 따라 그렸는데 그 반에 있는 애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. 내가 그린 그림을 달라 그러고 그려달라 그러고. 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그 상황에서 충격을 받아서 만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만화만 많이 보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공감은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만화를 못 보게 해요. 사실 만화라는 매체는 진짜 엄청난 발명품이거든요. 글과 그림이 함께 작용하는 종류의 매체는 이것밖에 없고, 그래서 얻게 되는 인지적인 효과가 굉장해요. 이거는 인지심리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요. 실제로 만화는 컷과 컷 사이 연결되는 그 빈 공백 속에서 독자가 자기 스스로 연상을 해서 두 컷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 치면 행간을 읽는다에 해당하는 인지적인 작용이 거의 늘 일어나는 매체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만화로라도 세상을 계속 접근하는 아이라면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다고 봐요. 오히려 다양한 만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죠.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내 시야를 넓혀주는 게 문화예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.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체험시켜주고 못했던 경험도 대신하게 해주고, 이런 게 이제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.
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만화라고 봐요. 문장이라는 것은, 글이라는 것은 기호의 끝입니다.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훈련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. 이미지는 반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동시에 압축적인 정보를 담는 데 한계가 있어요. 그 두 가지의 장점, 단점 중에서 장점만을 골라서 붙인 게 만화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매체를 모두 다 주고 있어요. 따라서 정보를 얻건 어떤 통찰을 얻건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얻건 만화라는 형식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과 몰입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세상을 체험하게 해준다면 그 세상을 가장 강력하고도 빠르게 체험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만화가가 될 사람들은 지금 이미 만화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제대로 못 그리기 때문에 엉망인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못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엉망으로 만들어진 만화를 볼 용기만이 필요합니다. 지금 바로 만화를 그리셔야 돼요. 근데 문제는 그걸 해보면 알게 됩니다. 그림만을 그려왔던 나는 그릴 게 내용이 없구나,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. 수많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만끽, 그리고 만화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덕질,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를 만들고 싶게 하고요. 그 얘기를 만들 만한 근육을 붙여줍니다. 가급적이면 다양한 걸 만끽하고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.